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혈액암으로 치료받았다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한국대학병원 교수의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억 원의 치료비를 들여가며 아들을 혈액암 환자로 고통받게 했던 것이 알고 보니 오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나는 그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의료진들은 2년이나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한국 덕분에 절망 속에서 기적을 찾아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의 작은 전기 수리점에서 손님의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지만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모셨죠. 하지만 의사는 고작 체온계 하나 꽂아보고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던졌어요. 수도 다카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마침내 도착한 병원 응급실. 접수대 간호사가 건넨 건 치료 동의서가 아닌 예치금 고지서였어요. 200만 타카. 우리 가족의 6개월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먼저 치료부터 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동네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50% 이자에 우리 집 권리증을 맡기고서야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예치금을 내고 검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죠. 낡은 MRI 기계는 또다시 고장이 났고 혈액 검사 결과는 다음 날에나 나온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은 이미 만실. 복도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가 엄마의 마지막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버티다 엄마는 결국 가망 없다는 의사의 말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죽음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산더미 같은 병원비 청구서와 사채 이자 고지서만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돈만 있었더라면, 제대로 된 병원이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저를 갉아먹었죠. 아내는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의 병원 간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고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1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 또다시 우리 가족을 시험하려 했다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카림이 평소와 다르게 밥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서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카림의 몸에서 이상한 멍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팔과 다리에 보라색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이는 밤새 고통으로 울어댔죠. 엄마를 떠나보냈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네 병원으로 카림을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대충 보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수도 다카까지 4시간. 아내는 뒷자리에서 카림을 안은 채 계속 울었어요. 길가에 움푹 패인 곳을 지날 때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했지만 천천히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카 종합병원 응급실. 1년 전 엄마와 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긴 대기줄, 불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치료 전에 먼저 내밀어지는 예치금 고지서였습니다.
혈액 검사비만 5만 타카 한화 약 59만 원. MRI 검사비는 10만 타카 한화 약 120만 원.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모든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때처럼 또다시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했죠. 이번엔 이자가 70%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호했어요. 의사들은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된다는 말만 반복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주 병원을 찾아가야 했죠. 그때마다 4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카림은 점점 지쳐갔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자국은 더 심해졌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달 검사와 치료비로만 300만 타카한화 약 450만 원가 들었고 저축해둔 돈은 바닥이 났으며 친척들에게 빌린 돈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금반지까지 팔았어요. 큰딸 아미나는 학교도 그만둬야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는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엄마를 잃은 것처럼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되는 걸까? 매일 밤 아들의 침대 곁에서 신에게 기도했지만 카림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환자 가족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그들의 아이도 비슷한 증상이었다고 했어요. 결국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한 사람,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하고 돌아온 친구 파리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파리드의 집을 찾았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동네에서 제일 큰 2층 집을 지은 친구였죠. 늘 궁금했던 한국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왔나 봅니다. 파리드는 제 사정을 듣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자기도 한국에서 일할 때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파리드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보험만 있으면 큰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고 했죠. 심지어 수술비도 80%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병원 시설이었습니다. 파리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마치 호텔 같은 병원 로비, 최첨단 의료 장비들, 깔끔한 병실까지. 우리나라 대통령궁보다 더 멋져 보였죠. 의사들도 다르다고 해요.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진료 시간도 충분히 갖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들을 수 있죠.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파리드는 자기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한국의 임금은 우리나라의 5배는 된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목돈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자기가 일했던 회사 사장님이 지금도 좋은 직원을 구한다고 해요. 카리미를 살리고 싶다면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머나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카리미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니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파리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회사 소개를 부탁했죠. 파리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사장님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아내에게 한국행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비록 또다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지만 카리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깟 이별쯤이야. 파리드 말로는 한국에서 3개월만 일해도 우리나라 1년 연봉은 모을 수 있대요. 게다가 아들의 치료비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 이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카리미의 병실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머나먼 나라 한국에서 우리 가족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요. 파리드의 소개로 한국 회사와 면접을 보게 됐어요. 화상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사장님은 제 전기기술자 경력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부천에 있는 LED 전자부품 제조회사였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파리드가 말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잔업수당에 주말 근무 수당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25만 타카 한화로 3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 카림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매일 밤 고통으로 끙끙대는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큰딸 아미나는 의외로 씩씩했어요. 아빠가 돈 벌어오면 다시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13살 어린 딸이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비자 발급과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줬고 오랜 친구인 파리드가 항공권은 부담해줬어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기초 교육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카림은 열이 나는 와중에도 힘겹게 웃어 보였죠. 아빠, 꼭 다시 만나자는 아들의 말에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미나가 작은 쪽지를 건넸죠. 나중에 비행기에서 열어보니 서툰 글씨로 쓴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다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5년 전 파리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였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디 카리미가 제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기를.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를. 8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 거대한 공항 터미널과 깔끔한 시설들이 눈부셨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회사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죠. 친절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실패는 없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카리미를 살리고 말겠습니다. 부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죠. 이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요.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깔끔한 사무실, 최첨단 생산 설비, 반짝이는 바닥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받고 생산 라인에 배치됐죠. LED 회로기판 검수 작업이었는데 놀라웠어요.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야간 근무가 많았고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죠. 초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수당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처럼 공짜 야근은 없었습니다. 기숙사도 깨끗했어요. 방 2개의 화장실, 주방까지 있는 아파트였죠. 심지어 회사 통근버스도 있어서 출퇴근이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도 제공해 주더군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약속대로 정확하게 입금된 월급에 퇴근 시간도 칼같이 지켜지는 게 신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이 밀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의료보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험을 들어줬는데 병원비가 대폭 줄어든다고 해요. 카리미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김 반장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죠.
한국말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퇴근 후엔 매일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카림의 상태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죠. 3개월만 더 일하면 첫 치료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은 새벽 2시에 퇴근해요. 피곤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매달 적금도 들었는데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카리미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패딩 점퍼를 지급해줬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한국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게 감동이었죠. 어느 날은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 아들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자 한국에서 치료받게 하라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신의 계획이었나 봅니다. 이곳에서라면 카리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요. 6개월 동안 죽어라 일했어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드디어 카리미와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난 카리미는 더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 곳곳에 멍은 더 심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한국의 의료진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대학병원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반짝이는 로비, 깔끔한 진료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더 놀라운 건 영어로 된 진료 안내문과 통역 서비스까지 있다는 거였죠. 처음 진료를 본 교수님은 카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MRI, 혈액 검사, 골수 검사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이뤄졌어요. 우리나라였다면 한 달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금까지 혈액암으로 치료받았다고요? 이건 큰 오진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카리미의 진단명은 중증 철분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적절한 철분제 투여와 영양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의료보험 덕분에 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죠. 아내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번 카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죠. 처음으로 아들의 뺨에 홍조가 돌았고 멍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따로 찾아와 식단표도 짜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으로도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림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이제는 밤에 통증으로 울지 않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있게 됐죠.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면 완치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기숙사에서 아내와 카림을 안은 채 엉엉 울었어요. 2년 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바로 이곳, 한국에 있다는 걸요. 병원 2층 소아과 진료실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 됐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카림의 상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링거를 맞았죠. 영양사 선생님이 짜주신 식단대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이니 아이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보살핌도 감동이었어요.
담당 간호사 김 선생님은 카림이가 주사 맞을 때마다 아랍어로 잘했어라고 말해주셨죠. 우리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지 않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할랄 식품 목록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의 할랄 식당 위치도 표시해 주시고 이슬람 문화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도 만났어요. 네팔에서 온 라지브는 딸의 심장병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 덕분에 수술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 근처 공원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각국의 음식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든든한 지지자들이 생겼습니다. 카림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2달이 지나자 멍이 완전히 사라졌고 3달째에는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죠. 밤마다 통증으로 울던 아이가 이제는 밝게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교수님은 카림의 회복 속도에 매우 만족하셨어요. 처음엔 6개월이 걸릴 거라 했는데 4개월 만에 거의 정상 수치를 되찾았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료진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케이크에 카림의 이름을 아랍어로 써주시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 주셨죠.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카림은 매달 한 번만 검진을 받으면 된대요. 철분제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우리나라였다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카림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했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죠.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라는 걸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어요. 카림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은 부천의 작은 빌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생산라인 관리자로 승진했어요. LED 회로 기판 불량률을 50% 낮춘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외국인 최초의 관리자 승진이라 회사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손님들이 서툰 한국말도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죠. 카림은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축구를 정말 잘해서 학교 대표로 뽑혔다고 합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2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죠. 큰딸 아미나는 한국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사장님께서는 얼마 전 저를 불러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회사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저를 지명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대요. 우리 가족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카림의 상태를 체크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기검진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우리 가족 모두 펑펑 울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봐요. 깨끗한 공원, 웅장한 산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우리에겐 축복으로 느껴지죠.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추석에는 이웃집 할머니께서 송편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설날에는 윗집 아주머니가 떡국도 대접해 주셨죠. 이제는 정말 이곳이 고향같이 느껴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죠. 이제 저희는 알아요.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제2의 고향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새로운 행복감, 희망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새로운 행복감, 희망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정말 멋지네요. 다음 사연도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감동이었습니다.